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농업인입니다. 도대체 농업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라는 거죠. 농업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건 초등학생 대답이라니까요. 농업인이라는 분은 좀 전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농지 있죠. 그 농지 가질 자격 있는 사람을 농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어떻다는 얘기죠? 앞에는 농지 갖지 말라고. 바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갑니다. 농업인이란 일단 우리가 이제 명칭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격농이라고 해서 스스로 농사를 짓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일단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미 1000제곱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근데 뭐 이제 농지를 좀 더 취득하겠다? 그럼 농지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여러분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도시민도 농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일 때 한해서 도시민이 농지를 가질 수 있는데 면적을 보시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1000제곱 미만이라니까. 1000제곱미터부터는요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으로 분류가 된다니까요. 그게 반대로 도시민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유일하게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으나 그 면적은 절대 1000제곱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지. 왜 1000 이상부터는 농업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상관에서 배웁니다만은 꼭 구별해서 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반드시 1000제곱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요건이 별개라고요. 그래서 농지 한 평 없어도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 사람도 농업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임대농 개념으로 살펴보시게 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임대농은 영원히 남의 땅 빌어서만 농사 지어야 되나요? 돈이 조금 모이면은 내 땅 그 농지를 취득해서 내 땅으로 농사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임대농도 농지 가질 자격이 있더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가 시설농이라고 치게 볼 수 있는데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라든지 버섯 재배사 등에서 재배하는 자, 이런 사람은 시설농이라고 해서 이분들도 농지를 가질 자격이 있고요. 축산농입니다.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인데요. 그 다음에 가금이란 게 닭이나 오리 같은 걸 치가는데 일천수, 수가 머리 숫자입니다. 1000마리란 말이고, 꿀벌 10군이라고 돼 있죠. 자, 꿀벌통 계산하면 돼요. 꿀벌통. 꿀벌통인데 이제 10군이라는 것은 뭐 달리 표현하면 여왕벌 10마리라고 합시다. 차라리. 여왕벌 10마리가 있게 되면은 바로 이제 꿀벌통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니까 한 마리가 있으면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을 축산농이라고 칭하고, 이런 분들도 농지 가질 자격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자기 뭐 마당에 뿅아리 몇 마리 기르고 있어야 돼요? 뿅아리 여기는 뭐 가금 1000수가 있어야 되나? 그 말이 아니고요. 뿅아리 한 마리 없어도 뭐 여기 있는 임대농처럼 축산농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뿅아리 한 마리 없어도. 이분들도 지금이야 당장에 뿅아리 한 마리 없어도 나중에 돈 좀 어떻게 모으시게 되면은 뭐 축사도 짓고 돼지도 길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산농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판매농이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연간 1년간이니까 120만 원 이상인 자. 이렇게 하면 이분들도 판매농이라고 해서 농업인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농지를 가질 자격이 부여가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 해당되십니까? 아래쪽에. 위에 그 빼고 아래쪽에. 그럼 해당 안 되시면은요, 갖지 마세요. 그게 농업인의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가질 수 있는 사유가 있다니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에서는 여러분이 농업인이 아니라도 1000제곱 미만까지 가질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농업인의 의미가 되고, 자, 우리가 그 민법에서 권리 주체로 인이란 걸 배우게 되는데, 이는 자연인 법인이 있죠. 여기도 똑같네요. 농업인이 있고 농업법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법인도 농지를 취득, 소유할 자격이 있는 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네요. 영농조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합원이 농업인으로 구성된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법인은
업무 집행 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걸 농업회사법인이라고 칭하고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농업인, 농업법인을 배우시게 됐는데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면은 농지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좀 전 앞에서 말씀드린 농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지와 농업인에 관계되는 규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내용 가지고 보고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데 농업 경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걸 농업 경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제 영농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자, 임대농 한번 봅시다. 남의 땅 빌어서 농사를 짓고 있죠. 임대농이 농사를 짓는 것은 자경농이 농사 짓는 것과 달리 농업 경영이 아닙니까? 임대농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를 짓지 않겠어요? 그리고 농지 임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사용료 등을 임대료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바로 농업 경영에서는요, 면적이 그래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면적이. 면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면적이 없더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자경이라고 합니다. 자,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땅 전체를 자기가 농사 짓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해야 된다는 거지. 최소 자기 소유 농지 중에 절반 이상은 내 힘으로 지어야 된다니까 그걸 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경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경증명서라는 게 또 있어요. 내가 내 땅에 농사를 짓는 걸 자경증명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나중에 세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당신이 얼마 정도 농사를 지어야 자경농이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탁경영이라고 그러죠. 한 번 더 이거 들으셨죠?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맡기는 걸 위탁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경영하게 되면은 실제 본인이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전용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농사 짓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걸 전용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자,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전생 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할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현재 농지입니다. 농지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농지 개량 시설의 부지가 있다고 그랬죠. 또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의 부지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농지 개량 시설이나 농축 생산 시설 부지로 바꿨을 때는 그건 전용이 아니다. 전용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있었어요? 농작물 경작지 다전생 식물 재배가 일단 농지야. 그 상태에서 개량 시설의 부지나 농축산물 생산 시설의 부지도 뭘로 보기로 했습니까? 농지로 취급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지를 이걸로 바꿔봤자 이것도 농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바로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전을 답으로 밭전자 논답이라고 합니다. 밭을 논으로 또는 논을 밭으로 바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죠. 둘 다 농지인데 전이든 답이든 간에 농지 전용이라고 볼 필요가 없고, 자, 현재 축사입니다. 축사가 설치된 땅에 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축사 헐고. 이런 걸 전용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축사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농지가 되지만 주택을 짓게 되면 대지가 되거든요. 이런 걸 전용이다라고 한다는 거지. 축사 허물고 대지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서만 농지가 전용이 된다라고 표현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용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농지법에서 필요한 몇 가지 표현들을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농지, 농업인, 농업경영, 자경, 위탁경영이라든지 또는 이제 농지 전용에 관한 용어 정의죠.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농지법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농지법은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